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호입니다. 자, 5월 24일 토요일입니다. 5월 달도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이번 주가 끝나면 이제 다음 주로 끝나는, 이거 참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어제 토요일 날 저녁부터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나마 한 주 동안 뜨거웠던 그 한 주를 조금 잠잠 이렇게 식혀주는 주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 동안 또 비가 내리면 다음 주는 조금 정상 온도가 되지 않을까요? 너무 더웠어요. 자, 습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문제 5월 24일 자 24년도 해경 간부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복수 정답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오늘은 행정법 깡론입니다. 자, 볼게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문제였어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말을 뉘앙스가 있어서 복수 정답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논의예요. 어차피 이런도 만약에 소송 걸잖아요. 더 명확한 잘못된 지문이 있는데 왜 그걸 선택 안 했냐, 그래서 그게 정답이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문제, 출제, 채점, 평가 다 재량이거든요. 명백하게 반하지 않는 한 정확하게 이렇게 가장 옳지 않은 지문을 골라라 라는 문제의 함정입니다. 그냥 옳지 않은 지문을 고르세요 라는 게 아니라 가장이란 말이 붙었을 때는 옳지 않은 지문이 있는데 하자 정도가 약간 50% 옳지 않은 거, 100% 옳지 않은 거, 그러면 100% 옳지 않은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복수 정답이 안 됐던 거예요. 이걸 출제 오류라고 보지 마시고요. 가장 옳지 않은 것 나오면 분명히 옳지 않은 게 반 섞인 것도 있고 100% 옳지 않은 문제도 있다. 어렵죠? 이런 게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가장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이거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문제에 가장 옳지 않은 거, 이 말이 보이면 50% 잘못된 문제가 있고 100%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이게 정답을 찾아라. 그러니까 복수 정답이 안 됐던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참 특이하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자,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기 전에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물론 국가공무원법 여기에 55조부터 쭉 해갖고 65조까지 전부 다 선서의 의무부터 해갖고 품위 유지 의무가 있죠.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요, 품위 유지 의무, 직무 내외 이런 말 하고요, 또 법령 준수 의무, 그 다음에 명령 복종 의무, 종교 중립 의무, 이것도 있어요. 조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그 다음에 공무 외 집단행위, 전념성이죠. 공무 외 집단행위는 금지, 공무라는 직무의 집단행위는 금지. 이거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만약에 공무의 집단행위를 하다가 적발됐을 때 징계나 형사처벌인데, 만약에 위반 시 의무를 위반하면 당연히 징계를 받거나 또는 형사처벌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형사처벌, 이거 반드시 법적 근거 있어야 돼요. 특히 공무원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가중처벌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 받을 때도 반드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법적 근거만 갖고는 안 되고요, 가중처벌 받을 때는 더 엄격한 법률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 이게 사회적 신분이 공무원 신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위반하면 징계도 있고 또 형사처벌 받기 때문에 이거 형사처벌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거 법적 근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위반했을 때 징계나 형사처벌 법적 근거를 따로 둬야죠. 그러면 법적 근거 없이 막 처벌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반하면 요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다. 형사처벌 법적 근거 두고 가중처벌하려면 가중처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따로 두셔야 됩니다. 법적 근거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라고 했는데, 이건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명시적으로 법규성 있는 법이라면, 이건 법률이니까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법규성이 있으니까 위법, 적법 따질 수가 있죠. 하지만 명령 복종 의무, 요것만 조심하셔야 돼요. 명령 복종 의무가 있는 건 법적 근거 있지만, 만약에 상관의 지시 이거를 위반해서 하위 하급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하위 공무원이 상관의 지시에 하위 공무원이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따랐다, 이건 위법적법이 기준이 안 됩니다. 명령 복종을 해라 라는 의무는 법률에 근거 있지만, 상관의 지시가 나왔을 때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위반했을 때, 하급 공무원이 위반했을 때, 그러면 이 행위가 명령 복종 의무 위반은 돼도, 알겠죠? 하지만 그 위반을 했다는 지시 위반 그 자체가 위법적법은 아니에요. 공무원이 위법적법이지, 그 공무원이 위반한 행위는, 상급 지시를 위반한 행위는, 그는 위법적법을 상급 지시를 갖고 따질 게 아니라 법률을 갖고 따지셔야 돼요. 상급 지시는 이거는 내부적 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외부적 효력인 법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급 지시에 따른 처분을 했던데 그 처분이 상급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해서 위법적법을 바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참 어렵죠. 요번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판례도 있어요. 헌법재판소 판례, 대법원 판례, 공모의 집단행위 금지. 요 집단행위가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만 집단행위가 아니라 연명서에 사인하고 좋아요 누르고 이것도 집단행위가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참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 단순히 문제 풀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옳지 않은 문제의 성격을 모르시니까 이거 출제 오류다. 아니라니까요. 가장이란 말이 보이면 반드시 50% 잘못된 거 있고 100% 잘못된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50% 잘못된 거 있는데 왜 이거를 복수정답을 안 넣느냐, 그런 논의를 하지 마시라. 논의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신 논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혜택을 못 받죠. 그러면 이분들은 근로삼권이라고 해서 자 단결하고 교섭하고 행동하고 라는 근로삼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이분들은요 일반적으로 공무의 집단행위를 금지하세요, 여기에는 적용을 받아요. 이분들은 공무의 집단행위를 금지하세요, 여기에는 적용을 받지 않고 이분은 제외되고요. 그런데 두 분 다 집단행위를 했을 때 형사처벌을 할까요? 만약에 그걸 위반했을 때. 그랬더니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어차피 집단행위를 해야 되니까 단결 모여야 되니까 그분들은 제외해야죠. 하지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집단행위를 금지하세요, 요거는 적용받지만 일반적으로 다 제외되지 않거든요. 적용받아요. 근데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집단행위를 하지 마세요 라는 걸 적용받는데, 그걸 만약에 위반해갖고 집단행위를 했을 때 징계를 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더니, 아니 국가공무원법에는 징계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만 징계를 할 수 있고 법률에 근거해서 징계 대상자도 안 되고 심지어는 형사처벌에 관한 근거도 없어요. 지방공무원은, 아예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징계 자체도 안 되고 형사처벌도 안 돼요. 왜? 법적 근거 없으니까. 참 특이하죠. 공무의 직무회의를 집단행위를 공무의 집단행위를 못하게 하는 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들어가고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배제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집단행위 해도 돼요. 물론 불법적 말고요. 하지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집단행위를 금지하세요 라는 걸 적용하지만, 만약에 그걸 위반했을 때 국가공무원법상은 대통령이령으로 정할 때만 징계를 할 수 있고 아예 형사처벌은 근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지문으로 낸 거죠. 얘는 집단행위 금지하는 건 맞지만 이분은 집단행위 금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외를 둘 다 붙이면 안 되죠. 이분은 제외하는 건 맞지만 이분은 제외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자, 두 번째, 국가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래요. 정치적 중립은 당연히 태업, 파업, 그 밖에 업무 정상적 운영을 저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자, 공무원이 상급기관 지시를 위반해서 한 처분은 공무원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게 아니죠.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은 일반적으로 지시를 위반한 처분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처분이 복종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죠. 처분은 위법적법하다 라고 따질 때는 이 처분의 법적 근거를 보고, 이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고 따져야지,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따랐다는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처분은 기준이 될 수 없죠. 따라서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 이걸 위법한 처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따라서 상급기관의 지시는 처분의 위법적법을 따지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왜? 내부적 지침에 불과하니까. 해당 공무원의 행위, 공무원은 아예 상급기관의 지시를 위반했으니까 명령 복종 의무가 될 수 있어도, 공무원은 주어가 처분은이 아니라 공무원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어떤 의무 위반? 명령 복종 의무 위반을 했습니다. 맞죠? 하지만 처분은 주어가 처분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것과 다르게 처분은 이거는 지침을 위반했다 해서 위법적법이 따지지 않습니다. 얘는 법률의 근거를 통해서 이 처분을 하게 된 무단주차하면 4만 원 과태료, 그러면 그 법률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처분은 여기 주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100% 틀린 지문. 이게 100% 틀린 지문이 여기 있고 50% 틀린 지문이 여기 있고, 그러면 가장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러면 3번을 고르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이 문제의 취지였어요. 뭘 또
잘못 출제예요. 그런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문제를 4번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관이 범죄행위 등 명백히 위반 행위를 하도록 한 경고라면 범죄행위를 지시하면 따를 의무가 없다. 불법한 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다. 이거 기본적으로 맞는지 이거 컨트롤 시키다가 또 한 번 돼가지고요. 이거 오류가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100% 옳은 지문을 골라라.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지문을 골라라. 문제 항상 취지 고려해서 문제 푸셔야 돼요. 이건 잘못된 지문이 아니에요. 잘못된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걸 갖고 무슨 잘못된 문제가 있다 해갖고 그때 많이 논의가 있는데 뭘 또 잘못돼요.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룬 겁니다. 자, 오늘 길었지만 그래도 문제 하나 잘 건졌죠? 우리 내일도 강론 가셔야죠. 정인호입니다.